안녕하세요. 2022년 동문여고 중간고사 해설을 맡은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작년 기출문제가 이제 시험 범위가 안 맞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재작년 시험지를 가지고 전체적인 풀이를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동문여고 시험지는 마찬가지로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스타일이 달라요. 일단 시험 시간이 70분이기도 하고, 이게 70분이라는 시간이 왜 주어졌는가는 문제를 풀어보면은 알겠죠. 이게 문제들이 개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부담스러운, 특히나 계산이라던가 아니면 한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2개, 3개씩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에 쓰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동문여고는 항상 수학시험이 70분짜리 시험이고, 그리고 난이도가 들쭉날쭉이에요. 이게 분명히 배점은 번호 순서대로 배점이 들어가는데 난이도가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 순이 아니라 풀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쉬운 문제가 등장을 했다가 다시 어려웠다 쉬었다, 난이도 편차가 조금 심한 시험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1번 문제 이런 건 틀리면 안 돼. 그리고 도형의 이동 3문제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도형의 이동 유형 중에서도 제일 부담스러운 유형이죠. 주어진 도형을 어떻게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손수 얘네들을 옮겨가지고 관계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보기 안에서 적절한 그래프를 찾는 거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2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 일단 보기의 구조가 gxy라는 도형의 방정식을 f라는 친구를 어떻게 이동을 해서 만들었는가 이기 때문에 fx를 이동을 했을 때 gx랑 어떻게 겹쳐지는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네, 일단 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f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도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위아래 반전이 있어야 되겠다. y축 대칭이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지는 그래프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일단 선생님의 권장사항은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나서 평행이동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덜 헷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1, 2, 3, 4, 5번으로 주어졌을 때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순서가 바뀌면 관계식이 달라질 수 있고, 내가 y축 대칭이동을 해서 fx의 마이너스가 아니지나 y축 대칭이 아니라 x축 대칭이죠. 큰일 날 뻔했네. x축 대칭 이동을 해서 x에 마이너스 y 해놓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1, 2, 3, 4, 5번 보기 중에 없다면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단 권장사항대로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관계식이 안 나온다면 혹시나 이 순서가 바뀌진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네, 보통의 경우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 이동했을 때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요, 이 도형은 어렵지 않은 도형이니까 가볍게 옮겨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고, 3번 문제랑 서술형 1번 문제가 전부 다 뭐냐?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내가 1학기 때 이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는 과정을, 우리 보통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 이동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해야 될 계산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A, B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점이 있으면 얘는 중점을 직선에다가 대입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 PQ에 대한 식 하나를 얻어주셔야 되고,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PQ에 대한 식 2개를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시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울기 1짜리 직선을 만났다, 아니면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을 만났다 라고 하면, 물론 뒤에 있는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대칭 이동을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서술형은 풀어야 되겠고 답은 맞췄으면 좋겠다, 부분 점수를 어떻게든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또는 1인 직선은 그대로 우리가 y는 x 대칭 이동하고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과정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y 대신에 x 플러스 2 그리고 x 대신에 y 마이너스 2 요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놓은 요 두 가지 식을 이용을 해서 x좌표와 y좌표를 결정한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옮겨야 되는 점이 1,5 아니면 4,10 둘 중에 하나인데 쌤은 1,5 가지고 옮겨놨죠. 그러면 옮겨진 점의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점의 x좌표에다가 2를 더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된다고. 그래서요, x좌표는 원래 점의 y좌표에 2를 뺀다 라는 느낌으로 옮겨놓고 꺾인 선분의 길이 합은 그대로 일직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 맞죠? 서술형 1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단 도형의 이동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실게요. 서술형 1번도 일단은 원 하나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과 반지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C1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은 정리하면 아마 5인 원일 거라고. 근데 내가 이 친구를 x-y의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일단 검사는 나중에 하시고 실제로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연립하는 과정은 시간이 남을 때 하시고, 이 직선에 x는 y 플러스 8 그리고 y는 x 마이너스 8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옮겨진 점의 x좌표는 y좌표에 8을 더하고 옮겨진 점의 y좌표는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8를 이렇게 쌓는다는 느낌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반지름의 길이를 바꾸지 않잖아. 그러면 결국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중심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할 것인가 뺄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되니까. 맞죠? x 차이 11칸에 y 차이 11칸이면 일단 중심거리가 11루트 2일 거고, 최소값을 물어봤죠? 최소값이기 때문에 반지름 5 두 개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일단 답을 적어 놓고 나서 중심만 옮기는 과정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라고요. 됐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답을 적어서 최대한 부분 점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도형의 이동이 지금 옮겨야 되는 그래프,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문제들만 등장을 했으니까 이 시험지 안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4번)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항상 성립하는.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지금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틀렸는가? 특히나 4번 같은 경우에 3번이 틀린 이유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집합의 연산법칙을 써도 좋고요. 내가 합집합의 여집합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친구를 처리할 때 물론 교집합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만약에 합집합의 여집합을 보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분배법칙 갈겨버리시라고. 근데 합집합의 여집합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보기가 편하다 그랬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뒤집어주면 교집합의 여집합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여기도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이에요. 뭘 뺄 거냐면 A 차집합 B를 뺄 거라고. 맞아요? A에서 A 차집합 B를 뺐기 때문에 결국 남는 부분은 A 교집합 B가 되겠지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상상을 하면서. 어쨌든 3번, 4번이 틀렸고
문제 되게 신박하게 나오지 않았니? 번호들을 다 곱한 값을 하고 지금 주어졌단 말이야. 5번. 이게 결과적으로 5번 문제에 A 값이 2개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집합 A랑 B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드는 과정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은 적어도 4가지 상황이 나와야 돼요. 맞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4랑 마이너스 1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5번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집합 A의 원소가 B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니 A-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 또는 A-1이 A제곱이 되는 상황, 또는 A-1이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4가 되는 상황, 그리고 이제 4가 A제곱 혹은 그 옆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4가 되는 상황 정도로 정리를 해놓고 나서 꼼꼼하게 따져주시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봐도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은 A 값이 같겠구나, 그러면 굳이 2번 할 필요 없이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2번째 줄에 있는 요 친구는 우리 수학상에서도 자주 봤던 오메가 6에 대한 식이잖아요. 맞죠? 허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상황을 가지고 겹치는 A들 걸러내는 식으로 A 값들 차분차분히. 그리고 A 값을 찾았으면 이게 공간이 조금 작아서 적을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A에 대해서 실제로 집합 A와 B 구해놓고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돼요. 특히나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일단 A 값은 나오나 집합 A, B가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내셔야 된다까지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고, 6번 어렵지 않아요. 최소의 원소이기 때문에 큰 놈들만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든다. 7번도 기본 문제고요. 8번 문제가 조금 신기한 문제죠. 일단 문제에 주어진 별이라는 기호가 대칭차 집합이라는 걸 인지했고, 이 문제에서는 세 집합의 대칭차 집합이 주어졌으니 일단 ABC의 대칭차 집합,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는가 정도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내가 요거는 방학 때도 강조했던 거예요. 여기만 색칠하시면 100% 망하는 거지. 집합이 3개일 때 대칭차 집합은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내가 왜 빨간색으로 칠한 거야?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맞죠? A, B, C 세 집합의 대칭차 집합이 공집합이었으면 좋겠으니 1, 3, 5라는 원소를요, 나는 어디다가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세 공간에다가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또 친절하게 이 1, 3, 5를 모조리 다 어디다 집어넣어놨냐? A에다가 집어넣어놨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A의 원소 1, 3, 5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아니면 여기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는 2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지. 이 문제에서 너네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야? A, B, C가 서로 다른 집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맞죠? 이 동문요고 시험지가 이렇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제 서로 다른을 못 읽고. 1번 문제도 그러지 않았니? 집합 A의 원소 1, 2, 3을 가지고 더하는데 보통은 중복인 원소를 허용하지만 1번 문제는 특별히 또 A랑 B가 다르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니까. 웃으시는 분은 틀리셨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고. 어쨌든 그러면 결국 1, 3, 5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8가지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1, 3, 5가 전부 다 1번으로 들어가면 A랑 B가 정확히 같은 집합이 돼버리시고요. 보세요. 2번으로 전부 다 우르르 들어가면 A랑 C가 같은 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2가지 가능성은 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A는 6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조건 하에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가장 컸으면 좋겠다.
자, 안타깝게도 135가 한 군데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원소가 가장 크려면 여기에 3과 5가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고 1이 들어갔을 때 혹시나 A, B, C가 같은 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B는 8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된다고. 됐죠?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꼼꼼하게 좀 따져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9번의 보기들도 특이한 점은 없어요. 일단 나는 이제 보통 참인명제, 거짓인명제를 따질 때 이왕 우리가 교과서에서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이름표를 배웠으니까 이게 참인명제로 주어지든 여기 참인명제로 주어지든 필요충분조건을 대놓고 물어보든 항상 가정과 결론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P와 Q 두 조건의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항상 상상하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됐죠? 명제가 참이려면 5번 같은 경우엔 필요충분조건이에요. 꼭 가정이 충분조건일 필요는 없다고요. 맞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건들 특이한 거 없으니까 가볍게 가주시면 되고, 자, 10번은 일단 20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나 내가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특히나 집합과 명제단원의 배수 그리고 혹은 배수가 아닌 나머지가 뿅뿅인 숫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의 배수이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를 찾고 싶어. 그러면 짝수들을 쭉 늘어놓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짝수를 만족하는 혹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를 만족하는. 근데 만약에 내가 늘어놓더라도요, 생각을 해봐. 2의 배수를 먼저 나열한다고 하면 내가 나열해야 되는 숫자는 몇 개야? 10개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를 늘어놓고 싶다라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얘보다는 개수가 적겠지? 그럼 내가 나열을 하더라도요, 배수 기준으로 숫자가 큰 친구 기준으로 나열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내가 걸러낼 숫자들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을, 비록 이 친구가 3의 배수는 아니지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숫자도요, 얼마마다 계속 반복이 돼? 그치? 3마다 반복이 되고 2마다 반복이 되면 아마 겹치는 숫자는 얼마마다 반복이 되시겠다? 그치? 6마다 반복이 될 거다를 생각을 하면 결국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는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2, 3, 4, 5 중에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일 것이다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일단 기본 기조가 짝수기 때문에 2, 4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나누어 떨어지면 3의 배수니까 안 되고, 나머지가 4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안 돼용, 이런 느낌으로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친구가 결국 최소 공배수 기준으로 나머지 얼마인 숫자인가, 이 정도 고민하는 건 이번 집합명제 단원에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나열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11번도 완전 기본 문제죠. 내가 발례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가정이지만 결론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발례가 된다 그랬죠. 그대로 집합의 연산법칙 쓰면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12번 아까 내가 언급했던 여기 참이 되는 경우야. 얘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보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4번, 5번 같이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포함 관계 예쁘게 따져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합과 곱에 대한 부등식은 진짜로 합과 곱을 디벼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는 거다?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다. 됐죠? 요 안에는 결론도 포함하고 둘 다 음수인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 되시는 거라고. 됐죠?
그리고 참인명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충분 조건 혹은 필요 조건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괄호쳐 놓고 필요 충분 조건도 적어놨으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판단 가능할 겁니다. 13번 이제 대충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느껴지니 우리 그동안 풀었던 시험지에 합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집합의 연산법칙을 쓸래도 PQR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연산법칙을 쓰라는 게 아니라 뭐다? 가운데가 합집합인데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각각이 공집합이다 라는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 그랬고요. 예문여고 시험지였나요? 그러면 각각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따로따로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벤 다이어그램도 그려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우리 시험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1, 2, 3, 5번도 간단하게 메모는 해드렸는데 이게 포함 관계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야?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있을 수 있음도 고려를 하셔야지요. 1번하고 5번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14번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필충은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억 보기를 아무 생각 없이 정리를 하면 얘네 둘이는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알고 또 근데 보기에 또 니은만 적혀있는 보기가 없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됐죠? 기억의 조건 Q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대값 들어가면 뭐와 시작을 했어요? 그치, 제곱해보면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 전체 제곱은 절대값이 필요가 없고요. 우변은 A 제곱에 B 제곱에 AB 곱부분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야? AB가 절대값 AB다.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AB는 양수이시겠지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0이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적어놨어? 단지 0 요거 하나 때문에 Q가 코딱지만큼 큰 필요 조건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0의 포함 여부도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포함 관계 따질 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지 않니? 이 문제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될 게 수두룩 빽빽 하다 보니까 하나만 실수를 해도 그냥 문제들이 우르르 미끄러진다고. 15번 그대로 거짓이 되게끔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 모든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는 뭐예요? 부정이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는 부정하면 참이 된다. 참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을 만족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건 우리 수학상에서 이미 공부하고 왔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이기 때문에 뭐다? 이 2차 함수는 X축 밑에 코딱지만큼이라도 존재하기만 해도 뭐야? 참인 명제가 되더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죠? 부정을 했을 때 기준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크다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해서 A의 범위 예쁘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16번도 내가 메모는 해놨어요. 우리 함수 단원에서 항등 함수가 무조건 y는 x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 관계식은 y는 x가 아니지만 정의역 조작을 통해서 항등 함수가 되게끔 만들어줄 수는 있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뭐다? fx는 그냥 y는 x가 되는 거지. 그래서요, 그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17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 이거 봐, 지금 여기 페이지 15, 16, 17, 18이 전부 다 뭐냐? 기본 유형의 문제야. 앞에 더럽게 까탈스러운 막 조건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다가 뒤에 전부 다
나중에 내가 PDF 드려보면 알겠지만 내 중요한 문제는 이제 형형색색 현란한 색깔로 풀이를 적는데 여기 페이지는 형형색색 없어요. 전부 다 퍼랭이야. 내 기본 풀이는 전부 다 파란색이거든요. 전부 다 퍼랭이라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봐. 18번 이런 건 틀리면 이제 혀 깨물고 아 맞다 영상 찍고 있지. 안 돼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직선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을 필요는 없죠. 부호가 같으면 되고요.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럼 냅다 기울기 곱해서 양수가 되게끔 식을 바로 세팅하는 연습. 됐죠? 내가 저번 시험에서도 이야기했었어요. 알고 있는 문제고 풀이 과정이 머릿속에 상상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결론만 적어놓고 바로바로 그냥 넘어가는 연습도 하시라고. 기울기 곱이 양수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19번 어렵습니다. 19번 고생하신 분들은요 아마 이걸 못 봤을 거야. 풀다 보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거든요. hx에다 8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fx는 알고 있지만 gx를 모르는 지금 되게 기괴한 상황이라고요. 맞아요? 19번 문제에서 너네가 이것만 볼 수 있으면 우변에 있는 3g 2분의 x 마이너스 2에 지금 3 어쩌구 마이너스 2가 정확히 누구라는 사실만 파악을 해주시면 그치 fx라는 사실만 파악을 해주면 19번 문제의 난이도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죠. 좌우변의 합성 구조가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hx는 뭐다? 2분의 x겠지 하는 결론을 내주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요것만 볼 수 있으면 돼요. 이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이 식을 안 보고 막 열심히 푸는데 야, 이 g를 모르는데 이 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지 막 이러고 있었다고. 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20번 이 문제가 나름 인기가 있나 봐. 일단 함수의 순서상 함수의 개수 문제는 다시 무슨 문제이시라? 그치 경우의 수 문제이시라. 내가 그때 동래여고 시험지였나요? 뭐라고 했어? 자, 함수의 개수는 일단 주어진 함수의 모든 정의역의 가능성이 결정이 되어야지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특히나 이 문제의 함정은 이제 너무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함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부끄럽다. 당연히 우리 반 친구들은 안 틀렸을 거라 믿어요. 이따가 확인할 거야. 틀린 사람이 있어요? 말이 없네. G서클 F입니다. F를 타고 G로 가는데 fx가 1대1 함수다. 일단 주어진 표현이 1대1 함수다는 읽을 수 있어야죠. x가 다르면 y도 달라요. 일단 fx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각각의 정의역 원소가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는가 1부터 차례대로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고요. 1대1이기 때문에 앞전에 찍었던 거는 다시 찍을 수 없는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특히나 경우의 수 문제는요. 경우의 수 다 구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그냥 하나의 예만 들으세요. 24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놓고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G서클 F의 치역이 그대로 Z 그 잡채다. 그럼 합성함수를 생각을 하면 여기에 있는 1, 2, 3, 4 중에 fx의 선택을 받은 이쪽에 1, 2, 3의 선택을 받은 1, 2, 3만 생각을 하면 그대로 합성함수의 치역은 나와요. 뭔 소리야? 결국 여기 있는 선택받은 1, 2, 3이 0하고 1을 골고루 한쪽으로 몰리지 않게 찍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전체 경우의 수에서 1, 2, 3이 우르르 0하고 1로 몰려가는 두
두 가지 상황만 빼면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에 대한 이슈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슈라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f, g 두 함수의 순서쌍이고 합성함수가 아닌 각각의 함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뭐다? gx도 완성이 되어야지. 1, 2, 3의 함수값만 결정을 하면 gx가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 우린 누구를 무시하면 안 되겠다? 선택받지 않은 4. 합성함수에선 필요가 없지만 이 친구의 함수값이 결정이 되어야 gx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2 안 곱하면 마침 또 답이 있어. 144가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이제 144가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F랑 G 둘 다 완성을 해야 FG 순서쌍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을 받지 않은 원소까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술형 2번 기가 막히지 않니? 물론 서술형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적는 데에는 조금 신경을 쓰기는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덕문여고 선생님이 5점 중에 몇 점을 깔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또 주어진 집합들이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제외한 영역들을 아주 묘하게 겹치는 부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일단 내가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인지부터 하자. 정신산업잖아. 전부 다 교집합이면 무슨 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맞죠? 여집합 2개 묶어다가 합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B에서 A 합집합 B를 뺀 차집합 부분,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물어봤는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이요, 되게 애매하게 두 개의 영역식을 예쁘게 걸치고 있단 말이야. A 교집합 B, 일단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총 35개인데 A 교집합 B는 이렇게 두 부분이에요. 이렇게가 7개. 그리고 C 차집합 A는 C에서 A를 뺐으니까 이렇게 두 부분이잖아.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감탄을 했다니까. 이렇게 두 부분이고요. 그리고 B 차집합 A, B에서 I지. A 차집합 B, A 차집합 B 하면은 정확히 나머지 두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근데 과연 시험지의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이렇게 다리 하나를 걸쳐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적었을 때 선생님이 과연 얼마만큼의 점수를 줄 것인가? 혹시 모르니 서술형 대비를 위한 풀이를 간단하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집합 3개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전체 공간이 7개고요. 그러면 적어도 나는 알파벳 7개를 쓰셔야 된다고. A, B, C, D, E, F, G까지.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영역이니까 A, B, C, D, E, F 해놓고 문제에 주어진 A 교집합 B 7개가 어느 원소들을 더해 놨는가, 그리고 C 차집합 A 10개가 어느 부분의 원소들을 합쳐 놨는가, A 차집합 B까지 일단 답을 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 여유가 되면 차근차근히 적는 거예요. 근데 이 35라는 친구가 결국 G까지 등판해야 되겠네. G 오세요. 정확히 A, B, C, D, E, F, G이시기 때문에 난 이만큼을 알고 있으니 G는 알아서 결정이 되겠더라 정도로 메모를 하면 절대 감점 못할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냈으니까 이렇게만 적어주면 아마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바로 2번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죠. 이번엔 A와 B와 C
3개의 집합에 각 원소의 개수들이 주어져 있어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교집합 부분이니까 바깥쪽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또 바깥에 전체 집합 안 그렸다고 몇 점짜리야 이거? 4점짜리야? 나의 소중한 1점을 감점할 수 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의상 이렇게 그림은 그려주시고요. 이제 A가 35개, B가 36개, C가 37개. 근데 우리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최대 최소 중에서요, 신경을 쓰고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건 최대가 아니라 최소예요.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의 소원은 누가 B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와중에 A교집합, B교집합 C 전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최대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되려면 일단 BC 기준으로는 숫자 작은 놈 요게 그대로 교집합 안에 우르르 들어가시면 되잖아. 그러면 또 이제 또 다리를 걸쳐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구질구질하게 막 A, B, C, D, E, F, G 또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요 두 부분의 합이 36인데 우리의 소원 하나가 또 있잖아. 요 부분이 최대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결국 나는 이 36과 35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최대여야 되니까 이 35개가 우르르 이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을 해주시면 되죠. 결국 여기에 35개, 나머지 하나는 여기 뿅.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 36개 해결됐고 A의 원소의 개수 35개 해결됐는데 C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중요한 건 A랑 B는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원소가 없으니 1을 또 여기다 걸쳐 놓으면 이제 망하는 거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마지막 원소의 개수까지 깔끔하게 적어 놓으면 답은 2 하고 나올 거예요. 귀류법 지겹다. 서술형 3-1번은 안 할게요. 중요한 건 가에다가 분수 적어 놓고 서로소 안 적으면 이 3점짜리잖아. 아마 가나다가 1점씩이겠지? 맞죠? 서로소 안 적으면 너의 소중한 1점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자, 루트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할 때는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야. 분모분자가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서로소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빈칸들 예쁘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2번 무슨 환? 그쵸? 네, 일단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판별식으로 A의 범위 세팅해 주시고요. 4-A였나? 네, 허근이니까 음수, 자연스럽게 A-4는 양수. 모든 건 계획대로. 왜? 분모에 A-4가 있잖아.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 게 이 문제의 해설에서 왜 치환을 안 하는가가 되게 미스테리하거든. 덕문여고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걸 치환을 해서 이렇게 적었는데, 아이고 미쳤나봐. 혹시나 이렇게 해서 풀면 감점이 되나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바보 똥개가 아닌 이상 이걸 보고 감점을 하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대신 A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든 치환을 해서 T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든 이 식을 가지고 서술형이잖아. 부담스럽지 않은 서술형이니까 내가 이렇게 질질 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술기하 평균을 쓰실 때에는 요걸 가지고 냅다 쓰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산술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두 친구를 따로 요렇게 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겠지. 이런 것까지 구질구질하게 적을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x값도 원했으니까 단등호는 언제? 자, 교과서적인 해설은 t와 t분의 1이 같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띵? 까지 알잖아. 최소값 2를 반 나눠 먹었을 때.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원래식은
요 두 부등식의 양변에 4를 더했다라는 느낌으로 부등식의 성질로 가져가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라고요. 최소값은 6이고 t가 1일 때니까 a-4가 1인 상황, 답은 a가 5일 때 최소값 6이용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됐죠? 괄호 3번. 이런 걸 5점씩이나 준다고? 도대체 어디에서 감점을 하려고 이 문제에다 5점을 주는 거지? A, B가 서로 소이면 일단 또는이 들어갔죠? 오! 나 또는이 들어간 보기를 하나 또 봤는데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잖아? 그치 14번의 니은이요. 자, 이거 14번의 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Q에 그리고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상황이 반대로 뒤집혀요.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필요 조건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조건 Q에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 근데 또는이라는 건 우리가 해석이 어렵다고요. 맞아?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잠시 14번에 니은 Q.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B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따져주시려면 적어도 나는 세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얘네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 그럼 반대로 뒤집어야 되겠지.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조건 P랑 Q를 따져야 돼. 이게 또는이라고요.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물론 지금 이 문제는 명제를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맞아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P가 충분 조건인 상황이면 결국 명제 입장에서는 어떤 명제를 만들어야 참인 상황이야? P이면 Q이다, 충분이면 필요이다 라고 만들어야지 명제가 참이 되는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조건에 또는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석이 용이하지 않으면 요 명제에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서, 그럼 결국 요 명제가 참이라면 요 명제도 참이니까 반대로 not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가를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됐어요? 특히나 또는이 들어간 친구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내가 대우 명제 혹은 부정을 이용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면 최대한 부정 쪽으로, 그리고 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서술형 3번의 괄호 3번이 그 맥락에서 A, B가 서로 소인데 A 또는 B가 홀수이다. 마찬가지로 뭐냐? A, B가 둘 다 홀수인 경우 A는 짝수, B는 홀수, A는 홀수, B는 짝수인 경우를 다 따지는 거 말고요. 뭐야? 또는이 들어갔으니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또는의 다른 이름은 적어도 하나라 그랬고 결국 적어도 하나가 홀수이다기 때문에 A, B 모두 짝수면 A, B는 서로소가 아니냐?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니? 그래도 이걸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5점짜리 문제에서도 소중한 5점을 날려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외워만 해줘요. 짝수면 2의 배수, 서로소는 뭐야?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 친구는 일단 공약수 2는 기본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다 정도 하면 절대 감점 못하겠지. 됐죠? 너무 당연한 소리들에도요, 배점이 크면 좀 신경을 써서 서술을 해주시라고. 됐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요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수학과 중간고사는 계산으로 조질 수 있는 파트가 저기밖에 없어요. 절대부등식밖에 없어요. 지금 요 시험지는 절대부등식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합명제에 대한 그리고 함수에 대한 조심해야 되는 함정들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중간중간에 함정들이 되게 많은 시험지이기 때문에 걔네들만 극복하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 우리가 그동안 쳤던 시험지에 비하면 평이한 문제들인데 중간중간에 표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함정을 피해야 되는 표현들로 주어졌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됐죠? 일단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